혹시 나이가 든다는 걸 내 삶이 점점 저물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걸 보시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가득 찬 정말 품격 있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세요?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 때문인가요? 아니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일까요? 오늘 늙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한번 싹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유머 되게 재밌죠? 우리 몸이 제일 정직하다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노년이라는 게 꼭 무겁고 어둡기만 한 주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재치와 지혜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노년의 품격을 더해줄 5가지 변화,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몸, 정신, 심리적인 변화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마지막엔 삶을 우아하게 마무리하는 지혜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회적 역할의 변화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막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뭐랄까 VIP 관객석에서 무대 전체를 여유롭게 즐기는 그런 지혜로운 관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게 무대에서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관점을 바꿔서 무대 전체를 볼 수 있는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주인공 하느라 정신없어서 못 봤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비유가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네요. 그냥 자리만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덕분에 막 쓸데없는 경쟁이나 책임감,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내 역할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역할에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더 이상 뭐 부장님, 사장님, 누구 엄마 이런 직함이나 사회적 역할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자유로워진 삶을 제대로 즐기려면 돈과의 관계도 새로 정립해야겠죠?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나를 위한 현명한 투자, 경제적인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는 그 기쁨, 그 즐거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돈으로 내 삶의 품격을 딱 지키면서 버티는 즐거움을 누릴 차례라는 거죠. 더 이상 뭐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고 아끼고 이런 게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한테 쓰는 돈은 사치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편안하게 잘 자기 위한 좋은 침대, 또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좀 고치는 거, 그리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오직 나를 위해 먹는 근사한 식사 한 끼, 심지어는 내 기분 전환을 위한 간단한 미용 시술까지도요. 이 모든 게 내 삶의 품격을 높이는 정말 현명한 투자인 거죠. 이 이야기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80살에 트럭을 사는 것. 설령 1년 뒤에 돌아가신다고 해도 그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직접 쥐겠다는 어떤 존엄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내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가장 정직하고 또 직접적인 변화죠. 바로 육체적인 변화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하하, 이거 정말 재치 있는 표현이죠? 몸이 카톡보다 빠르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제는 내 의지보다 몸의 신호가 더 중요해져요.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생긴 주름이나 여기저기 쑤시는 통증 같은 것들을 그냥 늙었구나 하고 한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만큼 충분히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증거이자 내 인생의 자랑스러운 사용 후기 같은 거죠. 몸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정신도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겪습니다. 쓸데없는 건 덜어내고 더 정제되고 핵심에 집중하게 되죠. 이걸 기억의 양파라고 비유하는데요. 리버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뭐냐면 최근에 일어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억들이 양파 껍질처럼 먼저 한 겹씩 벗겨지는 거예요.
뇌가 알아서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렇게 껍질을 다 벗기고 나면 가장 의미 있고 핵심적인 기억, 내 인생의 알맹이만 선명하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멀티태스킹 능력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신에 당신의 뇌는 원태스킹, 즉, 한 번에 하나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를 터득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력이 훨씬 깊어지는 거죠. 자, 이번엔 심리적인 변화, 감정의 변화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전처럼 막 거칠게 몰아치던 감정의 파도가 서서히 잦아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말 진짜 공감되지 않으세요? 화는 나는데 오래 들고 있기가 귀찮습니다. 화내다 보면 허리가 먼저 아픕니다. 이제는 화를 내는 그 에너지조차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불필요한 감정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주 실용적인 질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품위 있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 남겨질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요.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서 남은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더 신중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변화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변화를 하나로 아우르는 노년의 삶을 우아하게 만드는 핵심 철학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인생 다이어트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결국은 이걸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불필요한 역할들, 억지로 유지해온 관계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같은 마음의 군살을 싹 덜어내고 진짜 내 삶의 본질, 그 알맹이에만 집중하는 과정인 거죠. 이 말이 인생 다이어트가 주는 그 해방감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요즘 인생 다이어트 중입니다. 살은 안 빠지는데 생각은 참 가벼워졌습니다. 맞아요. 몸무게를 줄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거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모든 껍질들이 다 벗겨지고 난 뒤에 진짜 나 자신만 남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서 가장 중요하고 자주 연락하는 사람 5명의 이름을 적어보라고 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적으시겠습니까? 보통은 직장 상사나 오랜 친구 아니면 가족을 먼저 떠올리시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이 60대를 향해 가고 있거나 막 그 문턱을 넘으셨다면 말이죠. 통계적으로 그 5자리 중 최소 2자리는 조만간 전혀 다른 이름으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아, 그게 어딘지 알 것 같네요. 네, 바로 동네 병원 예약 데스크로 말이죠. 이게 참 약간 씁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네네. 내 안부를 가장 자주 묻고 챙기는 곳이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이나 내과 간호사님이 되는 시기가 기어코 찾아오니까요.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 함께 해주시는 당신, 혹시 방금 그 말에 속으로 뜨끔해서 헛웃음을 지으셨나요? 아마 나는 아직 노인 아니야 하면서 속으로 손대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맞아요. 그 손 내리실 때 어깨 놀라니까 천천히 내리시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60대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 이것을 그저 하루하루 몸이 낡아가고 인간관계가 쪼그라드는 쓸쓸한 축소의 과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룰이 적용되는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역 볼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놓고 인생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가장 품격 있게 맞이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지혜들을 오늘 자료를 통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노년이라고 하면 그 달력의 앞자리가 바뀌거나 뼈마디가 쑤시는 육체적 쇠퇴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자료의 통찰을 보면 핵심은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노년의 성숙이라는 건 단순한 생물학적 퇴화가 아니더라고요. 네. 삶의 중심축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5단계 레벨업 과정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탐구가 다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우리가 세상과 맺는 관계,
즉 사회적 자리의 이동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죠. 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보통 은퇴를 한다고 하면 무대에서 쫓겨나는 쓸쓸한 퇴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시각을 완전히 비틀어 버리더라고요. 무대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웅장한 극을 전체적으로 여유롭게 조망할 수 있는 관객석, 그것도 VIP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다. 아, VIP석이요? 네. 무대 위에서 땀 흘리며 연기하는 배우들을 생각해 보시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치열하게 고군분투하고 관객의 평가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엄청 긴장하고. 직장인으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어떤 조직의 리더로서 우리는 평생 그 무대 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연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그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는 그 역할에 목매달며 증명해낼 필요가 끝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론적으로는 너무 근사한 비유인데요. 현실은 좀 다르지 않나요? 어떤 부분에서요? 당장 내 이름 석자랑 직함이 박힌 명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넷플릭스 구독이 하루아침에 끊긴 것처럼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의 접속 권한이 통째로 날아가는 기분이 들 텐데요. 아, 소외감이 들거나 무기력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시군요. 네, 엄청 불안할 것 같아요. 그 불안감은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평생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증명해주던 사회적 껍질이 벗겨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다시 VIP석의 관객을 떠올려 보시죠. 네, 관객은 자기가 무대에 직접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무기력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극을 즐기며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여유를 갖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죠? 수백 명이 저장된 연락처에서 허세를 부리거나 의무감에 억지로 유지하던 인맥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던진 병원 연락처 이야기가 사실 아주 날카로운 현실인 셈이죠. 진짜 내 일상을 돌보는 데 필요한 아주 소수의 핵심 관계망만 남게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인맥 관리에 힘 빼지 말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전전긍긍하던 에너지를 회수해서 오롯이 나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뜻이군요. 여기서 당신이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 수칙이 나오네요. 바로 관계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라 이겁니다. 관계의 미니멀리즘. 네, 내 에너지를 타인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는 것, 덜어낸 관계의 빈자리에 온전한 나 자신을 채워 넣는 것, 그것이 바로 VIP석에 앉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무대에서 내려와서 푹신한 VIP석에 앉았다고 칠게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 VIP석은 없잖아요. 그렇죠. 입장료가 있죠. 은퇴 후에는 수입이 명백하게 줄어듭니다. 명함은 버릴 수 있어도 돈 걱정은 버릴 수가 없는데 이 경제적인 쪼들림이나 불안감은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안 쓰는 게 답인가요? 무조건 아끼기만 한다면 그건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저 궁핍해지는 거겠죠. 여기서 경제관념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노년의 경제는 돈을 버는 공격성에서 삶을 통제하고 지켜내는 버티는 품격으로 넘어갑니다. 버티는 품격이요? 네, 노년의 절약은 구두쇠처럼 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단단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행위죠. 확실히 노년의 경제적 불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갑에 당장 10만 원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더라고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돈 자체의 결핍보다 내 미래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오는 공포가 훨씬 큽니다. 아, 통제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요? 네, 혹시라도 큰 병에 걸려 자식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내 의지대로 일상을 꾸릴 수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투자는 주식 대박을 노리거나 자산에 불리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하죠? 내 일상의 통제력을 꽉 쥐기 위한, 나를 위한 재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재투자. 제가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투자 사례들을 봤는데요. 보통 60대에 접어든 분들이 오래된 매트리스를 갑자기 최고급으로 바꾸고 매일 머무는 집안 인테리어를 싹 고치고 심지어 처진 눈꺼풀을 올리는 성형시술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대요. 아주 대표적인 나를 위한 재투자 사례들이죠. 솔직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이제 고정수입도 없으시면서 너무 외모나 사치에 돈 쓰시는 거 아니야 하고요. 겉보기엔 충분히 사치나 낭비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생존을 위한 고도의 전략이자 정당한 투자입니다. 생존 전략이요? 침대 바꾸는 게요? 그럼요.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그날 하루의 컨디션을 완벽하게 좌우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그날 하루의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지죠.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좋은 침대는 내 신체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도구입니다. 매일 머무는 집을 환하게 바꾸거나 거울 속 내 모습에서 활력을 되찾는 눈꺼풀 수술 모두 마찬가지예요. 노년의 가장 큰 적인 우울감과 무력감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한 VIP석에 앉기 위해 기꺼이 지불해야 할 정당한 입장료인 셈이죠. 낡은 침대를 바꾸는 게 내 존엄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이 통제력과 관련해서 자료에 나온 80대 어르신이 중고 트럭을 샀다는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네, 그 사례가 아주 인상적이었죠. 아니, 80대에 덜컥 중고 트럭을 사다니요. 주변에서는 이제 운전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위험하게 미쳤냐고 다 만류했다던데요. 논리적이나 경제적으로만 보면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100번 맞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연세니까요. 하지만 그 80대 어르신에게 트럭을 사는 행위는 단순한 소비나 이동수단 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내 삶의 핸들은 남에게 넘기지 않고 내가 직접 쥐겠다는 아주 맹렬하고 위대한 존엄의 선언이었습니다. 와, 존엄의 선언. 기동력을 스스로 유지한다는 건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독립성의 상징이니까요. 남들이 보기엔 그저 덜컹거리는 낡은 고철덩어리일지 몰라도 그분에게는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트로피였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경제적 통제권이라는 핸들을 꽉 쥐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브레이크 하나가 등장하죠. 통장 잔고보다 더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바로 매일 아침 삐그덕거리는 우리의 몸입니다. 육체적 변화죠. 젊을 때는 내 강한 의지가 몸을 지배하잖아요. 네, 밤을 새우고 싶으면 카페인을 때려 부어서라도 억지로 몸을 굴리죠.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 관력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내 하루의 스케줄을 결정하는 건 다이어리에 적힌 계획이 아니에요. 그날 아침 내 몸의 컨디션이 스케줄을 잡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 보면서 생각한 건데 마치 오래된 클래식 올드카를 모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오, 아주 절묘한 비유네요. 예전엔 렌터카 몰듯이 풀악셀을 밟아도 끄덕없었지만 이젠 시동 걸 때 엔진 소리도 예민하게 들어보아야 하고 또 비가 오면 관절이라는 와이퍼가 잘 작동하는지도 세심하게 살펴가며 운전해야 하잖아요. 매일매일 정비의 연속이죠. 맞습니다. 클래식카는 함부로 다루거나 속도전을 벌이면 절대 안 되죠. 여기서 우리는 몸이 보내는 통증을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쑤시면 몸이 고장났다며 짜증부터 냅니다. 아우 진짜 왜 이래 하면서 화를 내죠. 하지만 늙은 몸은 결코 불량품이 아닙니다. 몸이 삐그덕거리는 걸 고장으로 보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봐야 할까요? 통증은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생존을 위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습니다. 오늘 무리했으니 내일은 속도를 좀 줄이자. 이 부위는 마모가 심하니 조심해서 아껴 쓰자. 라며 쉴 새 없이 알림을 보내는 거죠. 알림을 함부로 꺼둘 수도 없는 아주 중요한 생존 카톡이네요. 그런데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면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좀 서글퍼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팽팽하고 주름 없는 얼굴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그게 공장에서 막 출고된 흠집 없는 새 제품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시각을 바꿔보죠. 당신의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 투박해진 손마디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떤 필터도 없이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당신만의 고유한 사용 후기입니다. 와, 인생의 사용후기요? 네,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흠집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치열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의 기록인 거죠. 눈부신 사용후기라. 그렇다면 내가 매일 겪는 이 육체적 변화에 대처하는 아주 명확한 두 번째 행동 수칙이 나오네요. 뭔가요? 내 몸을 어떻게든 이겨먹으려는 극복의 대상이나 적으로 두지 말 것. 매일 아침 안부를 묻고 대화하며 기꺼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파트너로 대우할 것. 맞습니까? 그 파트너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과 전쟁을 벌이지 말고 휴전을 선언하십시오.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조를 맞추는 순간 역설적으로 일상은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해집니다. 좋습니다. 내 관절과 화해하는 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60대 초보 노인 세대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노화보다 더 무서운 정신의 노화거든요. 기억력 감퇴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만 해도 요즘 그래요.
어제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었는지 된장찌개를 먹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신기하게 40년 전 초등학교 친구랑 책상에 금 그어놓고 치고받고 사온 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단 말이죠. 이거 뇌용량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거 아닙니다? 하하, 전혀 아닙니다. 뇌가 고장난 게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뇌가 남은 생을 위해 아주 고도의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아, 최적화 작업이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를 리보의 법칙과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노년이 되면 뇌는 한정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대대적인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는데요? 어제 먹은 반찬 같은 불필요하고 얄팍한 최근의 정보들은 과감하게 삭제해버립니다. 대신 내 인생에서 정말 본질적이고 자아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핵심 기억들만 단단하게 보존하는 거죠. 아, 뇌의 하드디스크가 고장나서 파일이 날아가는 게 아니었군요. 뇌가 스스로 아주 공격적인 스팸 필터를 가동해서 쓸데없는 걸 비우고 있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기억을 둥근 양파라고 상상해 보시죠. 일상적인 잡무나 가벼운 만남 같은 건 가장 바깥쪽의 얇은 껍질입니다. 네네. 노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이 바깥 껍질들이 하나둘 벗겨져 나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심부에 있는 단단한 알맹이, 즉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강력한 정체성의 기억들은 끝까지 지켜냅니다. 자아를 잃지 않으려는 뇌의 본능적이고 위대한 방어체계인 셈이네요. 그렇죠. 뇌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든든하네요. 그런데 뇌가 이렇게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전화 받으면서 이메일도 쓰고 커피도 내리는 이른바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잖아요. 일 처리 능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몹시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멀티태스킹 능력이 떨어지는 건 서글퍼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대신 노년의 뇌는 전체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이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비약적으로 깊어집니다. 아, 통찰력이요? 유하셔야죠. 원태스킹. 젊은 시절의 얕고 넓은 집중에서 노년의 좁지만 깊은 통찰로 정신의 방향키를 돌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아주 유머러스하게 조언하잖아요. 한 번에 하나만 하면 실수도 하나뿐이라고요. 아, 맞아요. 사실 한 번에 여러 개 하다가 다 망치느니 하나만 제대로 해서 실수 없이 깔끔하게 끝내는 게 훨씬 우아하긴 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꽤 먼 길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관계의 미니멀리즘으로 인간관계를 정제하고 통제력을 주기 위해 기꺼이 돈을 쓰며 클래식화 같은 내 몸의 한계와 타협하고 뇌의 본질적인 원태스킹까지 이해했습니다. 네, 4단계를 무사히 넘으셨네요. 이 네 가지의 거대한 파도를 넘고 나면 마지막 5단계인 우리 내면에는 도대체 어떤 심리적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까? 이 험난한 성숙의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면 도달하게 되는 궁극의 종착지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바로 감정의 잔잔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예민해지고 잔소리가 늘고 고집이 세진다고 오해하잖아요. 네, 보통 노인하면 깐깐한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죠. 하지만 진정으로 이 변화들을 수용해낸 성숙한 노년은 웬만한 일에는 크게 놀라지도 쉽게 분노하지도 않는 아주 깊고 단단한 평온함을 갖게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낸 깊은 바다처럼 고요해지는 거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에서 기가 막힌 농담을 하나 봤어요. 화가 나긴 나는데 그걸 계속 들고 있기가 너무 귀찮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핏대 세우고 화내다 보면 허리가 먼저 아파서 그냥 웬만하면 참든다. 이 펀치라인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분노조차도 엄청난 체력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에너지가 고갈되는 육체적 한계가 뜻밖의 평화주의자를 만드는 셈이죠. 하지만 단순히 기운이 빠져서 화를 안 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평온함을 가능하게 한 아주 중요한 기제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키워드, 바로 인생 다이어트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인생 다이어트요? 탄수화물 끊고 뱃살 빼는 다이어트는 지겹게 들어봤어도 인생 다이어트라는 개념은 꽤 생소한데요? 몸무게나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무거운 군살을 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심리적 짐을 지고 살아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짐을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다이어트를 실천해야 하죠? 몇 가지 불필요한 껍질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첫째, 타인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둘째, 다 큰 자식의 인생까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강박. 셋째,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며 과거의 영광을 놓지 못하는 집착. 와,
뼈 때리네요.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무거운 군살들입니다. 제가 아까 1단계에서 명함이 없어지면 세상에서 지워질까 봐 두렵다고 했던 것도 결국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인정에 얽매인 군살 중 하나였군요. 정확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군살들을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고도의 훈련 과정이에요.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고 자식의 삶과 나의 삶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두고 과거의 영광은 훈장처럼 가슴에 품되 그것으로 현재를 지배하려 들지 않는 것.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치열한 인생 다이어트를 끝내고 나면 마침내 가장 본질적이고 가벼워진 진짜 나 자신만 남게 됩니다. 비워낸 자리에 비로소 노년의 품격이 깃드는 거죠. 생각만 해도 어깨가 홀가분해지네요. 이 인생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온전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에 필연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각을 갖게 되죠. 젊은 시절의 죽음은 그저 억울하고 피하고 싶고 모든 것을 앗아가는 공포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거죠. 하지만 인생 다이어트를 통해 껍질을 다 벗어던진 성숙한 노년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지난한 삶을 어떻게 하면 가장 품격 있게 정리할 것인가. 네네. 그리고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어떤 따뜻한 대려를 남기고 떠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우아한 마무리 작업으로 승화됩니다. 죽음조차도 우아한 마무리 작업이 된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5단계의 성숙 과정이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원으로 꿰어지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볼까요? 사회적 자리 이동을 통해 VIP석에 앉고 나를 위한 투자로 경제적 통제력을 확보하며 몸의 메시지를 경청하는 파트너가 되고 원태스킹으로 정신적 방향을 전환한 뒤 마침내 인생 다이어트로 심리적 잔잔함에 이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세막 60대에 진입한 당신. 오늘 이 깊은 대화를 함께 듣고 나니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늙어가는 것이 무서운 축소의 과정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드디어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가장 멋진 VIP석으로 가는 여정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육체적 젊음이나 잃어버리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면 노년은 끝없는 상실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얻게 되는 깊은 통찰에 집중한다면 이 시기만큼 내 삶의 완벽한 통제권을 쥐고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때는 없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맺으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묵직하게 남을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의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모든 껍질이 벗겨진 뒤 당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참으로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료 너머로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새로운 생각거리를 드리고 싶네요. 오, 어떤 건가요? 아까 우리가 주름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낸 당당한 사형 후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먼 훗날 당신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갈 그 가장 아름다운 사형 후기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어떤 표정이요? 네, 과거에 대한 미련과 통제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잔뜩 찌푸린 얼굴일까요? 아니면 모든 집착을 평온하게 비워내고 넉넉하게 지어 보이는 인자한 미소일까요? 와, 정말 뼈를 때리는 여운이네요. 당장 오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지금 어떤 후기가 새겨지고 있는지 그 표정을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에 당신만의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는 표정을 디자인하는 작업,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VIP석으로 걸어가는 당신의 빛나는 인생 하프타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매일매일이 언제나 잔잔하게 평온하고 빛나는 품격으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